네, 광복절 집회 당시와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79대의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저희 뉴스온 제작진이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파일 하단에 위에 것만 광고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 문구를 봤을 때는 광고를 해야 될 것, 즉 같이 이제 광화문으로 갈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알려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알리지 말아야 될 것 또는 알릴 필요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문구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그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79대 이외에 더 많은 버스가 동원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버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문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자료가 이 초기 질병관리본부가 확보한 명단과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출한 명단이 다른 부분으로 이 차량 인솔자 것으로 보이는 계좌번호가 명시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집회 참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기 예. 위해서는 우리 대절버스 이용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또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내야 버스에 태워주는 거니까요. 거기 관련자들 계좌번호를 통해서 돈이 입금된 내역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지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으로 그 확진자들이 확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79대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각 지역에서 대구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버스 49대에 1,600명이 지금 네.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경북에서는 22개 시군에서 46대 버스가 가고 1,300여 명이 지금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만 합친다 하더라도 벌써 지금 얘기 나오는 79대 육박하는 이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버스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럼 버스가 움직일 때 버스에 탔던 집회 참가자들이 밀접 접촉이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또 다른 경로는 개인적으로 지금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KTX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개인적으로 이동했다고 하면 그 명단을 현재로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한 보도에 따르면은 전 목사가 이끌던 기독자유통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예, 사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도 이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집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나온 건 아닐 거고 현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는 저기 영남 쪽에 특히 TK 쪽에 많이 편중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독자유당이라든가 또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그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누구 잘못이냐, 당신들이 개입했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빨리 참석자를 파악해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격리,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끝난 후에 그다음 책임 소재라든가 교훈 도출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8.15 광복절이 지금 오늘 보면 이제 5일째잖아요. 네. 보통 보건당국에서는 잠복기가 대략 평균적으로 5일 정도, 5, 6일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방역당국은 그래서 더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찰들도 지금 한 8천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에 대해 전수조사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다양한 집단에서 지금 발병될 시점 또 우려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첫 번째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만약에 광화문 집회 때 접촉을 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닷새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N차 감염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만약에 그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참석을 했다가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직장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만나서 다시 2차 접촉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또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 감염과 광화문 집회 참석했을 때
그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네. 그 2주 동안에 국민들이 방역 대책에 철저히 협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서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광복절 집회를 허용해준 법원의 결정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지난 6월에 대구지방법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행정법원이었고요. 근데 지난 6월에 썼던 대구지방법원의 집회 취소 결정과 좀 대비된다는 지적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대구지방법은 500명이 모이는 집회도 그 무증상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집회 때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8.15 광화문 집회 때 크게 3개 집회를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는데요. 네. 물론 이제 법원이 직접 허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광화문 부근에서 100명 규모가 이루어지는 집회, 그리고 을지로 입구에서 1000명 규모 집회, 그리고 을지로 입구 로터리 구간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 이렇게 3개 집회인데 뭐 광화문 근처에서 이루어진 집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이제 동아면세점이 있거든요. 동아면세점 앞에 좀 공간이 있고 그리고 2개 차로를 점령한다고 하면 100명 정도가 친과 집회의 경우에는 5개에서 실외에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일단 없는 데다가 1m 이상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니 네. 이 정도 집회는 허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의 경우에는 여러 단체가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모두 한 자리에 다 모이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 주장만 그대로 수용을 해서 네. 집회를 허가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